이 시간에는 최근 뉴스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고 나서 바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게 되면은 기업체 MZ 세대들이 입사하여 퇴직을 많이 하는데, 퇴직 사유를 보게 되면은 연봉을 높이기 위하여 21.4%, 평가 보상에 대한 불만 17.7%, 사회적 명망과 규모가 더 큰 회사로 이직 14.5%,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14%, 성장 가능성, 비전이 없어서 11.8% 이렇게 주로 기타 나와 있어요. 기타 팀장, 동료들과의 관계, 잦은 야근, 성장 가능성이 낮다든가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이 처음에 기업에 들어가서 그 기업에서 계속 근무하여 여러분이 만족하고 성공을 할지, 이직을 할지, 아니면 어떤 게 이직해서 다시 와야 되는지, 아니면 창업을 해야 될지는 성공에 대한 확률은 똑같고, 어디서 여러분이 성공할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빨라야 30년이고 늦으면 30년 이상이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을 촬영함에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퇴직 사유가 있어요. 그러나 퇴직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즉, 공기업이든 일반 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본인이 창업을 하지 않는 이상 소위 주특기가 직무가 되는데, 직무에서 시작하여 직무로 끝난다고 하는 게 어쩌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의 시작과 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대학을 다닐 때 기업을 가보았거나 현장 실습, 인턴십 경험이 있는 그런 학생이나 그런 응시자들은 다소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했을 경우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업무 난이도가 있어도 빨리 숙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보지는 않는 학생들은 기업에 입사해도 지금 말씀드린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 보상에 대한 불만 등으로 회사를 옮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의 입장에서 여러분께 기업을 옮겨라, 옮기는 게 좋다, 기업을 옮기지 말아라, 안 옮기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떤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업에 입사하고 나서 반드시 여러분이 내세울 수 있는 분명한 주특기, 직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특기라는 것은 전공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 전자공학, 경영학, 이게 주특기가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이 했던 수행 업무, 그 수행 업무를 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연봉을 책정받고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주특기를 빨리 발굴하거나 연말하거나 세팅하지 않으면 기업을 옮길 수도 없고, 옮기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연봉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연봉이 더 깎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입사 후 평가나 보상에 대한 불만 또는 사회적 명망과 규모 같은 회사로 이직,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에 대한 불만을 갖기보다는 여러분이 먼저 어떻게 나를 위한 차별화가 되는 직무를 발굴하여 연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이직을 하더라도 다른 여건은 약간 호전이 되지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는 변경이 되지가 않습니다. 경력이나 경력상으로 이직을 할 때도 처음 물어보는 것이 직무의
일치도가 되겠습니다. 경력사원인 경우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토익 점수나 학점이나 전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전 직장에서 어떤 일을 했고 그 일을 얼마나 했으며 그걸 누구랑 했고 그 결과가 현재 다시 경력으로 지원하는 회사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를 가지고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입사원인 경우에는 말만 신입사원이지 신입사원으로 뽑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대학교 3학년이나 4학년 때 가급적 한 번 이상 최소 2번 정도의 현상 실습이나 실습 아니면 캡스톤 디자인으로 기업을 가보면서 거기서 여러분이 해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의 직무를 최종 결정하여 그 직무만 가지고 준비를 하여 기업에 서류를 넣는 게 가장 정도로 가는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의 직무가 없이 준비된 직무도 없고 이곳저곳 이 회사 저 회사 큰 회사 작은 회사 중소기업 대기업 마구잡이로 하룻밤에 10개 20개 30개의 직무 관련 없이 서류를 만들어 넣는다고 여러분이 합격이 되지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기업은 여러분보다 훨씬 우수한 사람들이 인사 아니면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치된 결과에 대한 그 부서장들이나 담당자들은 지금까지 어느 대학, 어느 지역, 어떤 학생들, 어떤 전공자들이 어떻게 와서 일을 해보니까 나가더라, 중도 탈락하더라, 아니면 계속 근무하더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데이터에 의한 채용을 하는데 마구잡이로 내가 면접에서 어그로를 동원하여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좋습니다. 저는 부지런합니다. 라고 해서 통과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많이 넣기보다는 나의 직무와 관련된 분야에 한 곳만 집중하여 넣는 것이 여러분의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여러분이 입사 이후에도 그 서류를 보고 대부분이 직무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구잡이 지원은 굉장히 속칭 묻지마 지원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묻지마 지원으로 운 좋게 합격한 경우는 나중에 이직도 어렵고 회사에서 버텨내기도 어렵다. 이직을 할 경우에 그 이전 회사의 직무를 가지고 이직을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직무가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응시생은 이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퇴사를 많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만약에 퇴사를 할 경우가 생길 경우는 여러분이 충분히 나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주특기, 즉 직무를 반드시 보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동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